2025년 11월 11일 새벽 4시 50분 북한 평양 외곽 강동군 보위부 특별수용소. 이곳에서 한 여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설아 등장. 죄수번호 148. 보위부 소자 한설아. 32세. 3년 전 그녀는 남한의 국정원 요원을 살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빨리 걸으시오. 알겠습니다. 처형장. 처형장에는 200명의 보위부 간부들이 우산을 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사격수가 총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말뚝에 묶였습니다. 두꺼운 밧줄이 그녀의 몸을 조였습니다. 전체 수견이 반당, 반역 명분자 한설아. 총사령에 처한다. 올초. 회상. 그 순간 한설아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평양의 그 겨울밤. 눈 내리는 옥상에서 마주친 남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최후 진술, 최후 진술을 하시오. 어머니 미안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뿐인가? 그리고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아무도 모를 사람입니다. 처형 직전 집행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격 준비. 10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조준. 한설아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민준 오빠. 발사. 그 순간 폭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공격이요. 저기다. 연기가 처형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준 등장. 강민준.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그가 정말로 왔습니다. 설마.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온 겁니까? 약속했잖아요.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예. 탈출. 3년을 기다린 약속. 그는 정말로 그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1급 경보 발령. 국경 봉쇄령을 내리고 탈출자를 사살하라.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48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강민준 정보 입수. 48시간 전. 서울 국정원 해외공작팀 사무실. 야근 중이던 강민준은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설아, 반역죄로 48시간 후 새벽 5시 처형 예정. 3년. 1095일을 기다렸는데 그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해. 강민준은 팀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강민준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북한 침투 작전 승인 요청합니다. 팀장은 서류를 보더니 책상에 던졌습니다. 미쳤어? 평양? 보위부 수용소? 자네 지금 정신이 있나? 강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지? 한설아? 강민준은 침묵했습니다.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3년 전 작전 실패로 이미 경고받았잖나. 보고서에 없는 12분. 그 시간에 뭐 했는지 다 알아. 자네가 놓아준 거지. 그 보위부 요원을.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개인적 감정으로 국익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네. 승인 불가. 강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개인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표 제출합니다. 7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팀장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도움, 지하주차장, 강민준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동료 요원 재호가 가방 하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강민준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위조 신분증, 북한 돈, 중국 위안화, 소음기 달린 권총, 탄창 3개, 작은 폭발물, 그리고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호는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선배님 믿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재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세요. 꼭. 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장면은 한설아에게 보이부 간부의 신문이 이어진다. 한설아 동무. 동무의 반당, 반역 명적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소. 한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상동무. 3년 전 남조선 공작원 강민준을 의도적으로 놓아준 것.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과 내통한 정황도 포착됐소. 한설아가 물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부상은 비웃었습니다. 근거? 동무의 옛 동료가 총화에서 증언했소. 그날 밤 동무가 일부러 총을 빗맞췄다고. 한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상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동무,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수령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협조하면 총사령이 아니라 교화형으로. 한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상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설아는 말했습니다.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부상은 격분했습니다. 이 반역자가 당장 총사령에 처할 것이오. 한설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이 물었습니다. 뭐?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요. 부상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3일 후 새벽 5시 총사령 집행이다. 준비하시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설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48시간 전 중국으로 입국한 강민준. 중국 단둥, 압록강변, 새벽. 북중 국경도시 단둥,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새벽, 안개 낀 강, 멀리 북한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 배낭 하나, 북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지금 갑니다. 약속 지키러. 배낭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찍은 한설아의 옆모습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진에 키스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 준비됐습니까?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평양까지 안내할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뒤는 혼자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 10%도 안 됩니다. 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살아 돌아올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작은 고무보트를 물가에 댔습니다. 타세요. 강민주는 보트에 탔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 국경마을. 북한 측 국경마을의 작은 집. 새벽. 허름한 농가. 어두운 내부. 작은 석유 램프만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동무.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신분증, 통행증 여기 있습니다. 서류와 옷을 건넸습니다. 강민주는 빠르게 갈아입었습니다. 북한 주민복으로.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평양까지 차로 4시간. 하지만 검문소 곧 통과해야 합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부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설아 동무 내일 새벽 5시 처형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시간. 충분합니다.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미친 작전입니다. 강민주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갑니까?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내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지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도로를 달리며 트럭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황량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아,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갑니다. 꼭 데려갈게요. 트럭은 평양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검문소 통과. 트럭이 멈췄습니다. 보이부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통행증 보여주시오. 내부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비병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평양입니다. 식량 배급 업무로. 경비병은 트럭 뒤를 확인했습니다. 짐은 쌀포대입니다.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강민주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검문소 2곳 더 남았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도착. 4시간 후. 평양 외곽.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준이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이 주소로 가시오. 안전가옥입니다. 협조자가 기다립니다. 강민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자가 말했습니다. 강 선생, 행운을 빕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은 떠났습니다. 강민주는 혼자 평양 거리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평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전가옥 도착. 평양 시내 외곽의 작은 집. 강민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강민준 동무.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들어오시오. 강민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처형은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강동군 보위부 특별수용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경비는? 협조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위부 특수경비대 약 200명. CCTV 100대 이상. 침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처형 집행 순간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폭발물? 협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시탑 하나를 폭파시킵니다. 그 순간 10초. 그것이 전부입니다. 강민준은 생각했습니다. 10초. 충분합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미친 작전입니다. 성공 확률 5% 이하입니다. 강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협조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발물과 장비는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밤 준비. 밤. 안전가옥. 강민준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권총, 탄창, 폭발물, 원격 기폭장치, 밧줄을 자를 칼. 협조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수용소 구조입니다. 강민준은 지도를 보며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폭발 위치, 침투 경로, 탈출 방향,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협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감시탑에 폭발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동무는 처형장 근처에서 대기하시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 출발입니다. 지금 좀 쉬시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설아의 사진. 작게 말했습니다. 설아, 조금만 기다려. 꼭 구할게. 출발. 새벽 4시. 강민준과 협조자는 차에 탔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30분 후 수용소 근처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이동합니다.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쪽 감시탑으로, 동무는 서쪽 담장 쪽으로. 처형이 시작되면 폭파시키겠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강민준은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잠입. 강민준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수용소 담장에 접근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처형장이 보였습니다. 200명의 간부들이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사격수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한설아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처형 시작. 집행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수견이. 강민준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원격 기폭 장치를 쥐었습니다. 반당, 반영 명분자 한설아. 총사령에 처한다. 간부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옳죠. 강민준은 담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행관이 한설아 앞으로 갔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시오. 한설아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한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사람입니다. 강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 사격 준비.
집행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격 준비. 사격수들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강민주는 기폭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조준. 10개의 총구가 한설아를 향했습니다. 강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설아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민준 오빠. 집행관이 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강민주는 기폭장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동쪽 감시탑이 폭발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뭡니까? 공격이요. 적이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주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을 꺼냈습니다. 경비병 2명을 제압했습니다. 처형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기가 처형장을 뒤덮었습니다. 한설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구출. 강민주는 한설아 앞에 섰습니다. 한설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마. 강민주는 무릎을 꿇고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한설아는 울먹였습니다. 정말 온 겁니까? 강민주는 밧줄을 끊으며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한설아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쓰러지려 했습니다. 강민준이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옆 말뚝에 맞았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한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마요. 한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연기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땅에 흙이 튀었습니다. 강민주는 한설아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보였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설아를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대좌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1급 경보 발령, 국경 봉쇄령을 내리고 탈출자를 사살하라. 3년을 기다린 약속. 그는 정말로 그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경까지는 420km. 그들을 쫓는 군인들은 수만 명. 과연 그들은 살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48시간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3년 전 처음으로 북한에 침투하는 강민준의 회상 장면. 2022년 9월 평양 고려호텔. 강민준은 중국 사업가 리청으로 위장해 평양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보위부 내부 협조자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호텔 로비 한쪽, 신문을 보는 척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설아, 보위부 간부심사부 소속, 외국인 동향 감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이어폰으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목표 확인. 중국 사업가 리청으로 위장한 자.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강민주는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한설아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지?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서점. 2주 후 평양 만수대거리 서점. 강민주는 정보원과의 접선을 위해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보는 척하며 대기했습니다. 한서라도 같은 서점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한 책을 집었습니다. 청춘송가. 바로 그 순간 한서라도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서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이 책 제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청춘송가. 좋은 책이지요? 한서라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동무는 조선책을 어떻게 아십니까? 강민준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조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서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침묵. 강민준이 책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 동무가 먼저 보시지요. 한서라는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그는 인사하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한서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을 꽉 쥐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 세 번째 만남 강변. 2주 후 대동강변 산책로. 강민주는 정보원과 산책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한서라는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강민준과 정보원은 황급히 가까운 정자로 뛰었습니다. 한서라도 같은 정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자 안, 세 사람 모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은 한서라를 보고 놀라 슬쩍 떨어졌습니다. 강민준과 한서라만 남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또 만나는군요. 한서라는 당황했습니다. 우연이군요. 강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양은 좁은 도시인가 봅니다. 한서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어색한 침묵,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 책 재밌었습니까? 한서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 다 읽진 못했습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읽으셨습니까? 한서라는 경계가 조금 풀렸습니다. 주인공이 산에 올라가는 장면까지.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부분. 아름답지요. 자유는 높은 곳에 있다는 구절. 한서라는 그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동무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한서라는 되물었습니다. 선택? 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예, 자기 삶을 자기가 정하는 것. 한서라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민준은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없습니까? 한서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침묵, 빗소리. 한서라가 물었습니다. 동무는 자유롭습니까? 강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한서라는 놀라며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비가 그쳤군요. 한서라도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한설아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동무. 강민준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예. 한설아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강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리청입니다. 동무는? 한설아가 대답했습니다. 한설아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한설아. 한설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한설아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네 번째 만남 카페. 일주일 후. 평양 외국인 전용 카페. 강민준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설아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을 보았습니다. 한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리청 동무. 강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설아 동무.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강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앉으시겠습니까? 한설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앉았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쪽에 오셨습니까? 한설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강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책이 서점도 가고 강변도 가고 카페도 오는군요. 한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우연입니다. 강민준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설아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감시하는 겁니까? 나를? 한설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강민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한설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계속 만났냐고요? 한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강민준은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한설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설아 동무를. 한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한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심받는 사람이고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보고했습니까? 위에? 한설아는 침묵했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안 했군요. 왜죠? 한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한설아는 놀랐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한설아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뭘?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 한설아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르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입니다. 한설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강민준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입니다. 두 사람 손을 잡은 채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5번째 만남 모란봉. 2주 후 모란봉 야경 명소. 평양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불빛들, 대동강의 반영, 달빛, 강민준과 한설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한설아가 멈춰섰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다가섰습니다. 설아. 한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강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한설아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조선 사람이지요? 강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강민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리청이든 누구든 당신이라는 사람을. 강민준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한설아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설아가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세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강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늦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강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나랑.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한설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내 가족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동생도, 수용소에서 내가 반역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강민준은 절망했습니다. 설아. 한설아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주세요. 당신만이라도.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살아주세요. 그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강민준은 울며 말했습니다. 데리러 올게요. 꼭. 한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후면 가족도 다 죽을 겁니다. 수용소에서 그때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어도 괜찮습니다. 강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두 사람 천천히 키스했습니다. 달빛 아래 평양의 야경을 배경으로 길고 애절한 키스였습니다. 한설아 처형 일주일 전 평양 보위부 본부. 한설아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3년 동안 그를 잊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올 수 없으니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 특수조 5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설아 동무를 체포한다. 한설아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반혁명 혐의. 3년 전 남조선 공작원을 의도적으로 도주시킨 죄. 한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과 내통한 혐의도 있소. 한설아는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건 누명입니다.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손을 내미시오. 끌고 가시오. 2명의 병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설아는 끌려나갔습니다.
창문 밖 평양 하늘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을. 취조. 보이부 지하 취조실. 음산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방. 한 줄기 조명만 한설아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설아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미 몇 시간 동안 고문당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부상이 들어왔습니다. 탁자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 보실 분들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